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내 누적 확진자 수가 12,000명을 넘겼습니다. 이달 3일 누적 확진자 수가 9,000명에 도달한 뒤 20여일 만에 3,000여 명이 늘면서 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12,072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시군별로 원주 48명, 춘천 14명, 속초와 고성 각각 8명 등 116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까지 이틀간 최대 55.9cm의 눈이 내린 동해안은 폭설이 지나간 뒤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속초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9도로 1979년 영하 14.7도를 기록한 뒤 42년 만에 최저 급값을 갈아치웠습니다. 철원 임남은 영하 25.5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고 고성 향로봉 영하 24.6도, 설악산 영하 23.1도, 강릉 주문진 영하 19.8도 등 다른 지역도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서서히 기온이 오르면서 물러가겠고 모레엔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장애인이 의사 1명을 정해 주기적으로 진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건강주치의 제도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원주에선 중증장애인의 1%만 이용할 뿐입니다. 정부가 제도 확대에 나섰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뇌병변 장애로 시설에 머물다 작년 자립한 최원석 씨. 시설 도움 없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 담당 의사가 주기적으로 진료를 해주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원주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시행한다고 등록된 병의원은 원주 의료원 등 단 3곳. 최 씨는 이 중 평소 진료를 봐왔고 휠체어 접근이 편리한 원주 의료원에 제일 먼저 문의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담 창구도 원무 부서도 제도를 몰라 힘들게 담당 부서를 찾았지만 사실상 주치의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업무과에 가가지고 또 물어봐도 업무과에서도 모르니까 또 대신 지역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한 의원에서 방문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휠체어를 타고서는 접근이 어려워 담당 의사의 방문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진료를 문을 닫고 갔다 오는 동안에 이제 진료는 공백이 생기니까.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2018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건강관리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이 의사 1명을 정해 만성질환과 장애 관련 건강 상태를 관리받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원주의 중증 장애인 5,000명 중 이용자는 50여 명, 단 1%에 불과합니다. 원주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된 의사는 단 7명. 장애인 가정 방문 진료 어려움과 시설 개선 비용 등을 이유로 실제 활동 중인 의사는 훨씬 적습니다. 사실 열정적인 의사 한두 명이 대상자 50명을 모두 맡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제도를 시행한 보건복지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병의원의 관심과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많은 병원들이 좀 참가를 해주시고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좋죠. 대상 중증 장애인의 1%만 이용하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 중증 장애인에서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석 달 전 정부의 발표가 아직은 공허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해양 쓰레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어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어구나 폐그물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구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뿌연 바닷속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습니다. 폐가전제품과 폐타이어는 물론 사용하고 버려진 폐어구가 눈에 띕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 쓰레기 수거 작업이 한창인 항구에서는 폐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이처럼 해마다 버려지는 쓰레기의 상당수는 폐어구나 폐그물 등 어구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어구를 일회용처럼 사용하는 일이 늘면서 연간 4만여 톤 정도가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폐어구나 폐그물 등이 방치되면 해양 생물이 걸려서 폐사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하기도 해 어구 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마가 유출됐고 얼마가 회수됐고 이런 통계가 잡히다 보면 어구 쓰레기의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 판단에 의해서 이제 정책 결정을 하겠죠.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폐어구나 부표, 폐그물 등의 무단 투기를 줄이고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폐어구나 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지급하는 어구 보증금제와 어구의 소유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어구 실명제, 친환경 어구 사용 확대를 위해 어구 재질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어구 관리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폐어구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어구나 사용량이나 이런 것도 관리가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입니다. 친환경 어구는 재질이 좋아 일반 어구보다 비싸면서도 성능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 사용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어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또 어구의 소유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어구 실명제도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지난 2016년 비슷한 내용의 어구 관리법이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습니다. 어구 관리 방안을 담은 이번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에 앞서 유예 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50제곱미터 기와집을 태우고 2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녀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 사용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혁진 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가 공단의 비위 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 이사는 지난해 9월 보훈공단 부임 이후 수습사원 부당해고, 간부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부정 취득, 특정업체 계약 몰아주기, 복권기금 부정 사용 등 수많은 비리 의혹을 확인하고 감사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감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정부, 감독기구 및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며 엄중한 대처와 조직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최 이사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입니다. 정부는 우선 내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70만 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맞은 강원도 평균 접종률이 80%를 넘어섰지만 10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청소년은 절반 정도만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10시 기준 12에서 17세 청소년 4만 1,000명이 2차 접종을 마쳐 52.3%의 접종률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어린이 감염이 급증하자 백신 접종 대상을 5에서 11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0cm 안팎의 눈이 내린 강릉 지역에서 현재까지 10여 건의 폭설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주문진읍과 강동면에서 6동의 비닐하우스가 무너졌고 정전 2건과 어선 침수 2척 등의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강릉시는 오는 31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폭설 피해 상황 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강릉시는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외곽 지역과 상가 밀집 지역, 마을 안길 등 제설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강릉에 30cm 안팎의 눈이 내린 가운데 강릉시가 2년 연속 제설 장비 임차 기간을 줄이자 노동단체가 허술한 제설 대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 강릉 지역 지부는 강릉시가 올해 3월에 많은 눈이 내려 제설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도 예산 절감을 이유로 1월부터 2월까지만 제설 장비를 임차하는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며 장비 임차 기간을 현실에 맞게 늘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릉시는 자체 제설 장비를 8대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였던 제설 장비 임차 기간을 올해와 내년에는 1월부터 2월까지로 2개월 단축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원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북해 조종영 유물이 강원도 유형문화재 193호로 지정받았습니다. 이번에 지정받은 유물은 조선 후기 문신으로 2조 판서까지 지냈던 북해 조종영의 묘에서 발굴된 부장 유물로 자기와 옥성류입니다. 18, 19세기 고위공직자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부장품을 완결된 형태로 간직하고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유물은 지난 2000년 풍양조씨 교리공파 선산묘역 이장공사 중 출토된 것으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조승현 교수가 원주박물관에 기증한 겁니다. 강원도와 폐광 지역 4개 시군, 강원도 관광재단이 폐광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삼척, 태백, 정선, 영월과 강원도 관광재단은 최근 장기적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실무 협의체를 통한 관광 활성화 추진과 폐특법 연장에 따른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